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환이라고 하고요. 제 생각보다 많이 오시긴 했는데 저는 시간이 그래도 약간 이르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반도체도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으시진 않아서 여기 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순서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약간의 화면 조정이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이고 연휴 앞두고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면은 저는 회사 얘기 조금 이따 그 AGI 코리아라고 얼마 전까지 텐서플로우 코리아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AGI 코리아라고 하는 회원수가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AI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PI10이라고 논문 AI 쪽 논문을 읽고 이제 발표를 해서 그거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고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다가 다 공유를 오픈해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PR이 페이퍼 리뷰어라는 뜻이고 12는 12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5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 한 시즌이 100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450편 이상 지금 이분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AI 쪽 공부하시거나 논문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네, 영어로 된 논문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위클리 아카이브라고 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네이버의 하정호 센터장님이랑 같이 여러분들 여기도 모더레이터 같이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팟캐스트처럼 원래 매주 일요일 밤에 그 주에 나온 AI 관련된 뉴스나 논문 같은 거 소개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 다들 좀 바빠져가지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곧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저희가 FPGA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서버예요. 그래서 여기서 LLM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봐야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만든 FPGA 서버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라마 3를 돌리는 거. 이거는 메타 AI 홈페이지에서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외부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 작성해 주는 거 했을 때 저희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랑 GPU에서 돌아가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잘 돌리고 있고 사실 오늘까지 AI 엑스포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부스도 열어서 데모를 직접 해볼 수 있게 챗봇 이렇게 다 띄워놓고 해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AI 반도체를 그 중에 LLM에 좀 특화된 AI 반도체를 하는 회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 LLM 이 생성 모델 그 중에서 사실 LLM 쪽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약간 젠 AI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나는 써본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는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기를 봤는데 생성 AI 우리나라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60% 정도 써봤고 40% 정도 안 써봤다. 제일 많이 써본 거는 역시 챗GPT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이런 거는 3% 정도밖에 써본 사람 10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 써봤고 나머지 90명 넘게는 안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느낌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덜 쓴 것 같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점점 사람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그 자료를 직접 가보시면 이걸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써봤다 이런 거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점점 더
뭐 LLM을 위시해서 생성형 AI 모델들이 우리 생활 속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성형 AI 모델들이 지금 GPU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포함해서 많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뭐 GPU 포함해서 AI 반도체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생성형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델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비전 쪽은 뭐 CNN을 썼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자연어 처리 쪽은 RNN을 주로 썼고 뭐 다른 거는 그거에 맞게 모델들을 썼었는데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 여전히 뭐 비전에서는 CNN이 쓰이고는 있지만 어떤 리더보드 같은 데 가보면 비전 쪽도 태스크가 다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오고 근데 대부분 이제 비전 쪽은 서버에서도 많이 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엣지라고 하는 온 디바이스 AI 그쪽에 비전 알고리즘들이 많이 쓰이는데 거기는 컴퓨팅 파워가 좀 적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는 좀 되게 헤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CNN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앞으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일어나면 온 디바이스에서도 그 비전 쪽도 트랜스포머를 쓰는 날이 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잘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잘 구동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냐 반도체가 저는 바로 매트릭스 곱셈 행렬 곱셈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OPT라고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연산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FFN 여기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 핏폴드라고 하는 부분이 175빌리언 뭐 GPT-3랑 똑같은 사이즈죠. 되면은 FFN의 연산이 80%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잘하는 게 짱이다 이런 결론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딥러닝 같은 거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퍼셉트론 이런 거 할 때부터 나오는 개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웨이트들을 같은 색깔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여기서 일어나는 연산들 저기 지금 왼쪽으로 줄 서 있는 애들은 뭐 배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LLM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토큰이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연산을 시키는데 그러려면은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늘색 FFN에 있는 그런 연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어텐션 MHA라고 되어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연산량도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걔도 트랜스포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thinking machine이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저 초록색 x1이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하고 machines도 x2라는 벡터로 표시를 하고요. 거기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 WQ라고 하는 보라색 웨이트를 보라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저 회색 칠해져 있는 WQ를 곱해서 쿼리를 각각 만들고 WK라는 걸 곱해서 키를 만들고 WV라는 걸 곱해서 밸류를 만들고 얘네들끼리 쿼리랑 키를 내적하고 그거를 걔네들 각각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밸류랑 곱하는 이런 형태의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175밀리언 보면은 FFN이 80%고 MHA 멀티헤드 어텐션이 17%인데 97%잖아요. 97%의 연산이 결국에는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근데 이제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Q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래로 두 줄이고 위로 세 줄이잖아요. 세 칸이잖아요. 아래로 두 칸 아까 thinking 머신 단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두 칸인 거고 오른쪽으로 세 칸인 거는 저 단어 하나를 길이 3짜리 세 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 모델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제일 위에 GPT-3가 나와 있는데
저 오른쪽이 세 칸이었던 게 여기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는 D 모델이라고 하는 보면은 12,288이죠. 한쪽이 12,288이고 그러면 세로는 뭐냐? 그럼 여기 이제 MCL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2048이죠. 이게 이제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는 건데 요새는 뭐 큰 모델은 뒤에 소개하겠지만 뭐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1밀리언까지 돼요. 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12,000바인 100만짜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GPU입니다. GPU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A100, H100, B200에 대해서 이제 성능 같은 걸 정리한 편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GPU 이제 가끔 GPU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래픽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AI 전용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I 전용으로 만든 반도체가 당연히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A100 저기 여기는 A100, H100 이런 애들은 순수하게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거 그래픽 카드 사면은 그 뭐 HDMI 같은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단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순수하게 AI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GPU도 AI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잘하고 AI 반도체도 AI 반도체이기도 하면은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GPU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나마 일단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비싸죠. H100이 5천만 원이 넘는데 지금 주문하면은 내년에 옵니다. A100은 단종돼서 이제 사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워,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보시면은 GPT-3를 트레이닝하는데 쓴 이산화탄소가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소모하는 이산화탄소의 거의 10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류가 AI를 발전시켜서 인류가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지구가 타서 없어지느냐 누가 더 먼저 어떤 게 먼저 일어나냐는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블로그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A100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입력으로 뭘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GPU의 성능이 달라져요. 여기 이제 Y축이 그 테라플랍스라고 하는 실제로 이게 연산할 때 얼마나 연산량이 나오는지 A100이 대충 300 테라플랍스 정도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맥시멈이.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입력에다가 0을 넣으면은 한 거의 280에서 90 사이, 290 가까이 나오는데 모든 입력으로 투스는 전부 다 2를 넣은 거고. 근데 저기 제일 왼쪽에 뭐 정규분포 같은 거를 넣으면은 표준 정규분포 같은 걸 넣으면은 성능이 떨어져요. 신기한 일이죠 사실. 왜 이럴까요? 저 여기에다 제목을 써놨지만 이게 파워 때문에 되게 단순한데 반도체에서 파워를 소모하는 거는 값이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잖아요. 0에서 1로 바뀔 때 혹은 1에서 0으로 바뀔 때 파워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0을 넣으면 그 결과가 계속 0일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워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데 정규분포 같은 거 넣으면은 값이 계속 바뀌면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스위칭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파워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GPU 그 칩 안에 보면은 템프 센서들이 있거든요. 온도를 재는 센서들이 있어서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전압을 낮춰서 이거를 천천히 돌려요. 뭐 예전에 뭐 그 갤럭시에 썼던 GOS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GPU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GPU가 그만큼 파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AI 반도체 회사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LLM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LLM은 뭐 챗GPT 같은 거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력 프롬프트라고 하죠. 헬로 마이 네임을 넣어주면 그 뒤에 얘가 알아서 문장을 완성을 해주죠. 어디 제임스 스미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내가 넣어준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서머라이징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뒤에 이제 단어를 하나씩 뱉어주는 정확하게 토큰이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라고 할게요. 단어를 하나씩 뱉어주는 거를 제너레이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서머라이징 스테이지는 아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보셨듯이 제가 이 새로 준 단어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hello my name 세 단어가 들어오면 세 단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시간이 1만큼 걸린다면 세 단어가 들어와도 시간이 1만큼 걸리고 다섯 단어가 들어와도 1만큼 걸려요. 물론 무한이 그러면은 무한 뭐 한 수천만 개의 단어가 들어왔을 때도 시간이 1이냐 그건 아니지만 연산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기가 무한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1이 걸려요. 그런데 제너레이션은 다르죠. 제너레이션은 왜냐면 한 단어씩 한 단어를 뽑아야 그걸 보고 그 다음 단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시퀀셜리 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제너레이션 스테이지가 바틀렉이 됩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챗 GPT-3 그 GPT-3 같은 경우 175빌리언인데 여기서 제임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175빌리언의 그 파라미터를 한 번씩 다 읽어야 되고 그걸로 연산을 해야 되고 결과가 제임스가 나오죠. 그럼 제임스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다시 175빌리언을 한 번 다 읽어야 돼요. 175빌리언 얼마 정도 되냐면은 보통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350GB 정도 돼요. 350GB 데이터를 읽어서 단어가 하나 나오고 다시 350GB를 다 읽어서 단어 하나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바틀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바운드나 뭐 메모리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좀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를 할 때 저게 지금 4x4 매트릭스를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할 때 곱셈을 몇 번 하냐 라고 하면은 4의 3승번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x1, x2, x11, 12, 13, 14랑 저 빨간색 그 웨이트들이랑 곱할 때 4번을 연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11이라는 걸 만들 때 곱셈을 4번 하니까 근데 이게 16개가 있잖아요. 16 곱하기 4에서 총 64번. 그러니까 n by n짜리 매트릭스를 연산한다고 했을 때는 n 3승의 곱셈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곱셈을 하게 되면 이거 또 여기 y11 계산할 때 x11이랑 w11을 곱하고 x12랑 w12 곱한다면 또 두 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셈을 할 때 덧셈도 항상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PU도 물론이고 모든 AI 반도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는 횟수는 2 곱하기 n 3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웨이트잖아요. 아까 350GB에 해당되는 게 얘예요. 이 색깔 칠해져 있는 애들. 쟤는 n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n 제곱만큼 읽어서 연산을 n 3승만큼 하니까 한 번 읽었을 때 연산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이론적으로 최대가 n번이에요. n번. 매트릭스가 엄청 크면은 뭐 만바이 많이 나면 만번을 한 번 읽어서 웨이트를 한 번 읽어서 이론적으로 만번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아까 제가 요 위에 제 첫 번째 행 저게 단어 하나를 뜻한댔잖아요. 제너레이션은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서 다음 또 하나가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매트릭스 곱셈이 아니고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연산으로 바뀝니다. 얘가 x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x가 벡터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연산량이 n제곱으로 2 곱하기 n제곱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할 때 똑같이 웨이트는 n제곱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만큼 읽어서 연산이 2n제곱만큼 하니까 이걸 arithmetic intensity라고 하거든요. 메모리 데이터를 한 번 읽었을 때 저장된 곳에서 읽었을 때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2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메모리 연산기는 엄청 많은데 메모리 듣는 속도는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바틀렉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헬로 마인 저거를 길게 넣고 싶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밀리언까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를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건 다 잘 알고 있죠. GPT-3, 뭐 GPT-4는 1 트릴리언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챗GPT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더 빠르게 수행하고 싶어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스케일링 롤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그 LLM에서 모델을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오냐? 아직까지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사람 인류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모델을 엄청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넣으면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다 트릴리언 단위의 모델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계속 커지고 싶은데 그거를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얘기인데 메모리 월이에요. 이게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빨간색은 모델이 얼마나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커졌는지, 당연히 Y축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한 문건마다 10배씩 커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2년 동안 410배가 커졌어요, 모델 사이즈는. 근데 메모리의 용량, 그러면 그거를 담으려면은 아까 제가 그 GPT-3가 350GB라고 하는 350GB 담으려면은 GPU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메모리는 2년 동안 2배밖에 안 커졌어요. HBM이라는 메모리를 쓰는데 용량이 40GB에서 80GB로 그 GPU 한 개가 메모리가 2배밖에 증가 안 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연산량, GPU 혹은 뭐 CPU 포함해서 연산량이 20년 동안, 2년 동안 3배 정도, 20년 동안에 6만 배가 증가했는데 여기 메모리의 속도, 초록색이 메모리의 속도예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속도,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쟤는 2년 동안 1.6배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파란색은 뭐냐면은 GPU를 하나 가지고 만드니까 2개, 뭐 4개 이렇게 달잖아요. GPU끼리 통신하는 그 칩에서 칩-투-칩 간 통신하고 있는 거, PCI나 이제 엔비디아에서 엔비링크라는 거 쓰는데, 엔비 스위치 이런 거 쓰는데 걔가 제일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파란색 기울기가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속도 대비 칩-투-칩 통신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더 큰 모델을 쓰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당장에 지금 LLM이랑 이 CXL이라고 하는 기술이 바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 읽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CXL 쓰면 속도를 더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 담을 수가 없어. GPU가 하나에 80기가인데 350GB 하나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좀 느리더라도 멀리에다가 메모리를 왕창 놓고 거기랑 어떤 CXL이랑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느리게라도 돌릴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하고요. 그거를 미리 필요한 걸 좀 미리 땡겨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서 큰 모델을 못 돌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LLM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드웨어 반도체 얘기가 아니고 알고리즘 레벨에서 하는 건데요. 하드웨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VLLM 뭐 라이브러리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VLLM 페이퍼를 보시면 사실 페이지 더 어텐션이라고 해서 그게 사실 핵심이긴 하거든요.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챗GPT 같은 LLM 모델이 단어를 몇 단어로 대답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답을 시켜봐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맥시멈 랭스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놓고 챗GPT 써보면은 어디까지 하고 딱 멈춘 다음에 뭐 컨티뉴 제너레이터인가 그걸 클릭하면 이제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맥시멈 생성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놔요. 근데 실제로 짧게 대답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GPU 하나에 올라가더라도 여러 명한테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쓰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동적 할당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일단 4개 단위로 페이지를 하나 할당을 했다고 하면은 단어가 4개, 첫 번째 단어가 나오면은 한 페이지를 할당해요. 4개의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실제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4개까지 채우고 5번째 단어가 나오면은 그제서야 또 다음 공간, 빈 공간 중에 찾아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어디에 매핑되어 있고 두 번째 블록이 어디에 매핑되어 있는지 그 페이지들을 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할당을 하면은 그때그때 생성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할당을 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를 딱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어려운 점은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원래 GPU에서 4명까지만 서비스를 GPU 하나로 서비스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만 생성을 하더라. 그래서 8명까지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다 맥시멈 랭스로 대답을 해가지고 터질 수도 있겠죠, 메모리가.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GPU에서 구현을 해서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됐고 빠르게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HBM이 되는 거죠. 메모리에서 읽는 속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H100 GPU의 성능인데 FP16이라는 플로팅 포인트 16비트 2바이트짜리 웨이트 한 개당 2바이트짜리의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기의 개수가 990 테라플랍스만큼 연산량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초에 990 테라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HBM3 80GB고 밴드위스는 대충 3TB/s 1초에 메모리에서 3TB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GPT-3 175빌리언을 이거는 아까 제가 350GB라고 했잖아요. 그럼 80GB가 안 들어가니까 최소 5개를 써야겠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GPU는 5개는 못 쓰고 4개 넘어가면 8개를 써야 되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냥 5개만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밴드위스 15TB/s가 될 거고 그거를 350GB를 1초에 15TB 읽는 속도로 읽으면 몇 초가 걸리냐 다 읽는데 23ms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다 읽고 연산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냥 없다고 칠게요. 없다고 치면은 그거 읽으면 바로 토큰이 튀어나온다. 다음 토큰이. 그럼 한 토큰 만들 때마다 23ms 걸리는 거잖아요. 200토큰 하면 대충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토큰이면 한 160단어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단어로 치면 150, 160단어 될 텐데 그 정도의 단어에 대답을 하는데 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느린 겁니다. 저 읽는 속도를 더 빨리 하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 반면에 안에 연산기가 990 테라플랍스 약 거의 1펜타플랍스 정도 되는데 연산기는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를 보면은 이걸 15TB/s로 하나가 2바이트니까 그럼 웨이트를 몇 개 있는지를 하면 15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번 이거 영상 2번 하셨잖아요. 벡터 곱하기 웨이트 있어요. 곱하기 2를 다시 하고 저거를 전체 연산량 개수로 나누면은 0.3% 무슨 얘기냐면은 연산기가 1000개가 있으면 3개만 일하고 있고 997개는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GPU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에서만 그래요. 그리고 배치가 1일 때 이렇게 한 개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놓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배치 같은 거 써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동시에 처리하면은 웨이트를 한 번 읽어서 그 여러 명에 다 곱하기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웨이트가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더 작게도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읽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퀀타이제이션 관련된 연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CNN 시절에는 뭐 프로닝도 하고 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거 LLM에서 잘 안 되고요. 딱 퀀타이제이션이 가장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인티저라는 픽스드 포인트 8비트로 이게 원래 예전부터 많이 하던 CNN 시절에 많이 하던 8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던 연구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뒤에서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웨이트만 퀀타이제이션 하자. 웨이트만 하면 웨이트를 4비트로 하거나 3비트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다가 FP8로 하자. 플로팅 포인트도 16비트 말고 플로팅 포인트 8이라는 거는 스탠다드에 없는 건데 만들어서 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얼마 전에 GTC에서 엔비디아도 이걸로 B100 이걸로 성능 공개를 했는데 여기 4를 하자. 4비트로 플로팅 포인트 4비트. 이건 정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 6비트 사실 12비트짜리도 있고 퀀타이제이션 종류가 진짜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인트8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사실 CNN 같은 경우는 인트8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스무드 퀀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값이 튀는 애들이 있으면은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애들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같고 엄청 큰 아웃라이어가 소수로 있으면은 걔 때문에 작은 막 0.001 이런 애들 그냥 퀀타이제이션 하면 다 0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액티베이션 입력으로 들어온 토큰에 의해서 생성되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엄청 큰 값들이 특정 채널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까 GPT-3는 뭐 12200 몇 차원 있잖아요. 그 중에 특정 차원, 몇 번째 차원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무슨 단어를 입력해줘도 저 특정 채널에서만 값이 저렇게 튀더라 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빨갛게 뾰족 솟은 거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단어에 대한 벡터인데 웨이트는 평평해요. 그래서 이거 서로 나눠받기를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나름 호응이 좋았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이런 퀀타이제이션 같은 거는 로시 컴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손실이 있는 압축이에요.
컴프레션 했다가 다시 디컴프레션, 퀀타이제이션 했다가 이거 플로팅 포인트를 픽스 포인트로 바꿨다가 다시 플로팅 포인트로 가면은 숫자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로시 컴프레션은 근데 수학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퀴벌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귀납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잘 되네, 다 잘 되네 그러면 써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블랙스완 같은 게 나타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특정 채널이 아닌데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이쪽 연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웨이트만 퀀타이제이션 하거나 그냥 아이플로팅 포인트 비트수를 줄이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 혹은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라고 최근에 이쪽 관련된 약간 응용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빠르게 하고 싶은 거. 근데 아까 막 그 350GB 한 번에 읽어가지고 단 하나 뱉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초기 이제 딥마인드랑 구글에서 동시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 같은 회사지만 작은 모델을 가져와요. 이걸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좀 한 10분의 5분의 1 정도로 작은 모델을 가져와서 뭐 100빌리언이면 한 20빌리언짜리 가져와서 그걸로 빠르게 예를 들어 5단어를 생성을 해요. 하나씩. 근데 얘는 5단어 생성해도 이거의 5분의 1이니까 시간이 하나 생성하는 정도 걸릴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5개를 생성한 다음에 이 5단어를 큰 모델한테 주고 큰 모델한테서 패러렐하게 이 5단어를 다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만 주고 두 번째 단어 뽑는 거랑 두 단어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주고 세 번째 단어 뽑는 거랑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큰 모델한테는 작은 모델이 뽑아준 그 단어를 주고 큰 모델한테 다 각각의 다음 단어 뽑게 해서 작은 모델이 뽑은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틀렸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IMO 보이인데 IMO 보이라고 했는데 사실 IMO 거리였어. 그러면 보이 거리가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 걸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거, 다시 작은 모델을 가져서 5개 생성하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모델이 잘할수록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게 이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노란색 부분은 그 서머라이즈한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파란색 이렇게 좀 줄줄이 가늘게 있게 그게 작은 모델이 빠르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큰 모델이 한 번에 검증하는 거고 이게 옵티멀 케이스로 다 맞았을 때 그럼 다음 모델 한 번에 그러니까 5개 생성하고 큰 모델 한 번만 돌리고 5개 생성하고 꼭 5개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 몇 단을 생성할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응용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이거 메타 페이스북에서 나온 레이어 스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디어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돼요. 레이어를 트레이닝 할 때부터 스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논문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얘네들이 첫 번째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하고 그 랭귀지 모델 헤드, LM 헤드라고 하는 걸 통과시켜 단어를 뽑아봐요. 그 두 번째 레이어까지만 하고 뽑고 세 번째 레이어까지만 하고 뽑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32레이어짜리라고 하면은 그 몇 번째 레이어부터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레이어짜리 보니까 대략 한 23레이어 정도 가면은 거의 맞추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은 끝까지 갈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부터 그거를 드랍아웃이라고 레이어를 통째로 날리는 거를 학습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통째로 날렸을 때도 맞추게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밑에서부터 굉장히 잘 맞추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단어를 뽑을 때 레이어 4개짜리인데 2개까지만 하고 단어를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뽑힌 단어를 다시 가져와서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 다시 한 번 전체 레이어를 다 통과시키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서 약간 연하게 칠해진 부분은 이미 계산 한번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메모리 저장했다가 그냥 리유즈해서 쓰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건 메두사라고 해서 이런 종류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조금 제목도 재밌고 메두사가 머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LM 헤드 마지막에 단어 뽑아내는 부분이 LM 헤드인데 그걸 여러 개를 넣어서 한 번에 여러 단어 뽑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단어 하나씩만 뽑지 말고 다음 단어를 뽑을 때 동시에 그 다음 단어도 뽑고 그 다음 단어도 뽑고 한 3단어, 4단어를 한 번에 뽑아보자. 근데 그러면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it, I, as가 첫 번째 다음 단어 그러니까 하나만 뽑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몇 개씩 한 3개씩 뽑아보자. 그러면은 확률 제일 높은 3개가 it, I, as인데 그 다음에는 is랑 뭐 어퍼스트로피랑 더였어. 그 다음에 difficult랑 is랑 어퍼스트로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럼 이게 첫 번째 단어고 이게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인데 여기 만약에 it, 더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I, is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걸 트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걸 그냥 동시에 다 밀어넣고 여기를 어텐션을 이렇게 마스킹을 잘 해가지고 동시에 밀어넣어서 패러렐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뽑아보자. 그럼 한 번에 두 단어만 뽑아도 성능이 2배 빨라질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나온 건데, 아예 학습할 때부터 여러 단어를 뽑는 걸 학습을 시키자. 원래 우리 학습은 다음 단어만 하는데 예측하는 거 뽑잖아요. 근데 이게 이 논문의 제목이 Better and Best. 그래서 Best는 알겠는데 Better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오늘의 토픽이랑은 조금 어긋나지만 이렇게 여러 단어를 뽑는 거를 학습하면은 다음 단어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어까지 뽑게 학습을 시키면은 성능이 좋아져요. 그 다음 단어까지 뽑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를 더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단어가 왔을 때 2, 3, 4, 5, 4개를 뽑고 1, 2까지 있는 상태에서 3, 4, 5를 이걸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능도 굉장히 한 뭐 4개씩 뽑았더니 3배 정도 빨라지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입력을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레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DB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질문이 어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주면은 그거랑 되게 유사한 걸 찾아서 합쳐가지고 LLM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거 말고 그냥 많이 써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미나이 프로 1.5 지금 이거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60분짜리 동영상을 그냥 통으로 집어넣으면은 통으로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60 몇 분 되거든요. 영상이. 근데 이게 한 70만 토큰 정도 돼요. 1시간짜리 동영상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입력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얘가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리언 단위 토큰을 입력으로 받는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려면 사실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KV 캐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랑 밸류가 있는데 그 키랑 밸류 아까 제가 뭐 hello my name 하면 is가 나오고 is를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제임스가 나오는데 is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사실 is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hello my name is가 다 들어가는데 hello my name에 대한 그 쿼리 키 밸류를 계산할 때 사실은 키랑 밸류만 필요한데 그 키 밸류 값들은 처음에 is 뽑을 때 계산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계산된 키 밸류를 메모리에다 저장해놨다가 is가 들어올 때 걔네들의 키 밸류를 꺼내서 쓰거든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hello my name 뭐 is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hello my name is 네 단어를 해서 키 밸류를 해서 다음 단어 제임스가 나오면은 제임스가 여기 들어갈 때 앞에 hello my name is 네 단어에 대한 부분이 보라색. 이 보라색에 대한 키와 여기는 밸류죠. 밸류 값들은 메모리에서 계산했던 거를 가져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긴 텍스트를 넣으려면은 어텐션을 할 때 만약에 100만 개를 한다 그러면 99만 9,999개에 대한 거를 저장했다가 가져와야 돼요. 그게 사이즈가 엄청 크겠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뭐 연산을 0.3%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배치를 늘린다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걸 동시에 처리를 하려고요. 근데 나는 헬로 마이 네임을 읽고 어떤 애는 who are you라고 물어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헬로 마이 네임에서 is가 나왔을 때는 헬로 마이 네임에 대한 키밸류가 필요하고 who are you 한 사람한테는 who are you의 키밸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르면은 키밸류는 공유를 못해요. 웨이트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키밸류는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키밸류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산을 한 건데 라마3 8밀리언에 16배치를 하면 라마3는 심지어 그래서 그 그룹 쿼리라는 걸 써요. 그룹 쿼리가 뭐냐면은 쿼리 여러 개, 8개 예를 들면 쿼리 8개에 키 하나만 할당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키랑 밸류를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키 밸류 개수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16개 입력만 동시에 처리하면은 키 밸류가 52%를 차지해요. 메모리 공간의 52%는 아까 그 350GB가 아니라 그거 이상, 물론 아마 8밀리언은 350GB가 아니죠. 만약에 GPT-3라고 하면은 GPT-3는 그 그룹 쿼리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 8부터 이미 키밸류가 더 많아지거든요.
350GB, 예를 들면 350GB 모델을 올리는 것도 힘든데 그 옆에 키밸류 때문에 400GB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키밸류 캐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에 대해서 공부해보실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단어 바이 모든 단어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버트가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버트는 인코더 베이스 모델이라서 모든 입력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메모리 바운드가 아니고 컴퓨트 바운드라고 하는데 메모리보다 이 컴퓨팅이 더 바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사람들이 신경 썼냐면은 얘는 입력 시퀀스 길이가 n이면은 n 제곱만큼 어텐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산 컴플렉시티가 5의 n 스퀘어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고. 그래서 뭐 롱포먼이 뭐 림포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니어 스케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왜냐면은 100만 단어를 처리하는 100만 바이 100만 어텐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계산하는 것도 다 익스포넨셜 다 한 다음에 그거 싹 다 더하고 해야 되잖아.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연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플래시 어텐션 같은 데서 소프트맥스를 쪼개서 해보자. 뭐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고, 이거는 미스트랄에서 나온 건데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그러니까 모두 100만 개면 100만 개 다 하지 말고 뭐 1000개 단위 껴서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해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룹 쿼리. 그룹 쿼리는 이게 파란색이 쿼리예요. 쿼리 여러 개당 키랑 밸류를 하나씩만 할당하는. 그 다음에 멀티 쿼리는 쿼리 전체에 키 밸류 한 개씩만 할당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키 밸류 저장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모델은 좀 특이하게 생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SSM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대표적인 게 만바라고 하는 덕이 있는데 아예 조금 다른 개념으로 RNN 비슷해요. 연산 자체는.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도 꽤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스케일업이 잘 안 되고 뭐 몇 가지 태스크에서 좀 성능이 안 나오는 이슈가 있긴 한데 원래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뭐 호크, 그리핀, 그리고 리커런트 젬마라고 하는 데서 썼던 건데 이제 RNN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RNN은 컴플렉시티가 5의 n이거든요. 그냥 단어 하나씩 받는 거고 어차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보면은 단어 하나 받아서 하나 생성하고 하나 받아서 하나 생성하고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괜히 연산량 많게 n 제곱으로 아까 말씀드린 키밸류도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 근데 RNN을 쓰면 키밸류가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크는 아예 어텐션을 다시 빼버리고 RNN으로만 다시 돌아가는 모델이고요. 그리핀은 RNN 2번에 어텐션 1번 이렇게 한 2대1로 섞어서 한 모델이고 리커런트 젬마가 그리핀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구글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리커런트 젬마는 재밌게도 논문, 그 그리핀 논문 보시면은 스케일링도가 잘 적용이 돼요. 원래 RNN이 못했던 게 롱 컨텍스트, 되게 예전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해서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리핀을 쓰면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모델을 키우면은 또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리핀 논문에서는 한 14빌리언 모델까지 실험했어요. 물론 100빌리언 단위는 아니긴 한데 거기까지는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당연히 속도도 엄청 빠르고 키밸류 저장 안 해도 되니까 더 많이 써볼까요? 그 레이턴시라고 하죠. 첫 번째 단어가 튀어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명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은 1초에 몇 단어를 뱉을 수 있느냐 여러 명한테 뱉는 거 다 합쳐져요. 그걸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스루풋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높고요.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애들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한데 구글에서는 좀 이런 쪽으로 밀고 있고 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 컴퓨팅 파워가 제일 좋은 온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거기 메모리가 뭐 8기가 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16기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거기 안에 담으려면 모델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능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온 디바이스는 배치에 대한 건 없지만 여전히 그 컨텍스트, 시퀀스 길이를 길게 하고 싶은 니즈는 있기 때문에 그런 키밸류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약간 좀 길게 했네요. 시계를 미리 보고 있었는데 4분 정도 지났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XDO 같은 걸로 이제 메모리랑 CPU 메모리랑 쉐어하는 형태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성능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성능이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뭐 속도 측면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FPLC 같은 그런 성능이라면은 뭐 그거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에서는 그 모바일에서 돌리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SSD 같은 데다가 웨이트를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끌어오면서 돌리는 그런 연구들도 논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AI 가지고 MPU라고 하는 애들이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뭐 CPU, GPU, 뭐 DPU라는 것도 있고 NPU, 그런 XPU, PU 붙어 있는 애들끼리 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그런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CXL도 사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고요. 네. 질문만 더 있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데모를 보여준 게 FPGA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셨고 그게 GPU보다 빠르다 말씀하셨고 제목도 LLM과 AI 반도체 이야기인데 FPGA로 굳이 왜 서버를 구축했고 그게 GPU보다 왜 빠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FPGA로 먼저 한 거는 사실 저희 회사의 전략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칩을 하나 실제로 그 실리콘 칩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수백억 이상 든다고 생각하는 칩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었을 때 잘못되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FPGA는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설계를 계속 바꿀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서 돌려보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랑 POC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레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업데이트 하자라는 게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왜 빠를 수 있냐면은 사실 저희가 쓰는 FPGA도 HBM이 달려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GPU가 0.3%밖에 안 쓴다고 했잖아요. 물론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계산한 거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연산량이 그 연산할 수 있는 GPU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조금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PGA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FPGA 8개를 연결해서 돌린 건데 그 칩 투 칩 연결했을 때 그 사이의 트래픽을 연산하는 거에 잘 숨겨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발표해주신 이선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